그 다음 책으로는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 네.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는 일단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네, 거의 모든이 아니라 모든 이상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이 정도면은 거의 세계의 모든 역사를 다 담을 수 있을 것 같은 두께인데, 제가 사실 되게 다양한 분야의 책을 많이 읽잖아요. 근데 올해 읽었던 책 중에 전 제일 재밌는 책이었어요. 되게 재밌어요. 이거 생각보다 이 두께에 비해서 되게 잘 넘어가요. 잘 넘어가고, 네.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신 저자분들이 TV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큐멘터리 PD시고 뭐 이제 그런 TV 제작자분들인데, 책이 약간 그런 잘 만든 TV 다큐멘터리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음모와 배신과 영웅과 악당이 있고, 이 긴 역사를 그냥 이렇게 연대적으로 쭉 풀어낸 게 아니라 굉장한 드라마들이 들어있는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캐릭터와 서사가 있군요. 네, 어떤 탐욕과 권력과 배신과 숨은 의도와 인간의 어떤 본질과 이런 것들이 있는 이야기여서 일단 누구나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다라는 게 일단 굉장히 좀 장점인 것 같고요. 일단 자폐라는 증상,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게 굉장히 좀 미지의 영역으로 오랫동안 우리 곁에 있어 왔는데, 최근에 그 미디어가 약간 좀 자폐를 좀 뭐랄까, 그러니까 새로 발견한 신대륙 취급을 좀 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자폐인들을 주인공으로 한 뭐 드라마나 자폐인들한테 데이트를 시켜주는 무슨 리얼리티 쇼 같은 것도 막 생겨나고, 심지어 약간 최근에 본 어떤 그 SF 영화였는데, 거기에 이제 로봇을 그리는 방식이 자폐아처럼 로봇이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미지의 대상들을 자폐아처럼 그려내면서 약간 예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계인도 마찬가지로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의 소통이 막혀 있는 것처럼 외계인들하고 되게 제한적으로 소통한다든지.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저는 다 약간 이 책의 영향이라고 생각이 좀 되는 거예요. 이 책이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나왔지만 2014년, 5년 그 정도에서 미국에 나왔는데, 최근 이제 몇 년간의 그런 미디어 트렌드를 좀 좌지우지한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잘 만든 TV 다큐멘터리 같은 면이 있어요. 굉장히 잘 써진 스크립트가 있고 충격적인 반전과 인간의 드라마가 있고, 굉장히 꼼꼼한 그 탐사보도하는 사람들 특유의 그런 꼼꼼하고 집요함이 있고, 그 과정은 계속 뭘 따라가냐면 우리가 자폐를 이해하는 폭이 얼마나 넓어져 왔고, 그것에 대한 오해가 어떻게 흘러왔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미지를 바라보는 태도가 어떻게 변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폭넓게 다루고 있어서, 아까 이은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기가 막히게 재밌고 책이 잘 넘어가고요. 사실 재미는 있는데 되게 마음 아프긴 했어요. 그쵸. 저는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이가 어렸을 때 이렇게 반응을 안 한다던가, 혹은 이제 흔히 말하는 전형적인 아이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된다면 엄마들이 제일 많이 걱정하는 게 이거거든요. 근데 예전에 보면은 이 모든 것들 다 엄마 탓을 돌렸어요. 냉장고 그렇죠, 엄마가 냉장고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렇고 이 자폐를 가진 아이들도 거의 막 때려서 가르쳐야 되는, 뭐 사실 소몰이 그 전기채찍으로 애들을 막 네, 찔러서 가르치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게 되면 사람들이 모르는 것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잔인하고 굉장히 그 모욕적이었다가 점차 알게 되면서 그 영역을 버리고 조금 더 이해 폭을 넓혀가는 그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서 좀 감동적이긴 한데, 사실 앞부분 읽기가 좀 힘들었어요. 네,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모르는, 혹은 우리가 다른 존재들과 소통하면서 얻게 되는 지혜들이 얼마나 인간을 좀 인간답게 만드는가에 대한 좀 큰 통찰을 담고 있어서 일단 좀 약간 휴먼 드라마 같은 느낌입니다. 연말에 읽기 되게 좋다는 느낌이 좀 사실 있고. 저도 이걸 읽으면서 이렇게 캐릭터들이 다 떠오르면서 그쵸. 이거 어떤 장면이 나오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TV 쇼 같지 했었는데, 않으세요? 이게 원래 방송 만드시는 네, 분이셨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책이 강병철 선생님이 사실 그동안에 뭐 자폐라든지 유로트라이브, 신경 다양성에 관련된 책들을 많이 번역을 하셔서 굉장히 의지가 담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그 장애라든지 정신병을 앓고 있다, 뭐 조현병 환자, 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라는 혐오가 굉장히 있는데, 그게 과학적인 어떤 이해를 통해 가지고 사회적 돌봄, 그 다음에 시민적 돌봄, 그 다음에 포용적인 사회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좀 나가야 된다.
라는 그런 생각들도 그 책에 담아져 있는 것 같고, 맨 마지막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예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같이 자폐아가 버스를 탔을 때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도와줘가지고 구출되는 이런 상황들이 나왔을 때 우리의 한 명 한 명의 어떤 인식의 변화가 세상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장애 스펙트럼이 어떤 장애적인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지의 영역에서 정말 다양한 인간, 소수자지만 신경 소수자잖아요. 그 사람들을 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그래서 인간 해방의 역사다 이런, 자폐의 역사는 인간 해방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 알고 가는 거 같이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저희 아이들 학교에서도 이런 통합교육을 통해서 이런 아이들하고 함께 수업을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런 아이들하고 같이 수업을 하는 게 뭔가 불편하거나 혹은 이렇게 좀 안 좋지 않냐. 왜냐면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려고 했더니 아이들 입장에서 굉장히 쿨하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냥 우리 반에 떠든 애도 있고 조용한 애도 있고, 얘는 단지 도움이 필요해서,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얘는 마음이 아파서 도움이 필요한 아이다. 그래서 항상 도와주는 보조 선생님이 같이 와 계신 아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 뭐 니네들 다리 다치면은 누가 도와준 건 똑같다라고 하셨다고 해서 되게 감동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그런 사회적 인식이 우리 사회에도 이제 퍼져나가고 있다. 아주 작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변화의 시작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이 여기 책에 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인식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제도나 인프라 변화가 같이 와야 될 것 같아요. 자폐와 과학은 어떤 관계일까요? 약을 하나를 먹거나 주사를 한 방 맞아서 자폐가 없어지는 날이 올까요? 뇌에 오가노이드를 만들고 커넥텀을 그려서 신경 전달 물질과 회로를 밝혀내면 자폐를 고칠 수 있을까요? 유전자 치료와 장내 세균총이 답일까요? 아니면 유전자 검사와 산전 진단으로 대처해야 될까요? 자폐의 역사는 곧 이 세상에서 어딘지 다른 사람이 살아갈 자리를 추구해온 역사입니다. 어딘지 다른 사람이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편견에 맞서 생존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어딘지 다른 사람이 배울 수 있는가라는 편견에 맞서 교육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어딘지 다른 사람은 열등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편견에 맞서 신경 다양성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그것입니다. 사회가 끊임없이 발전해야 되고 효율과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던 시대에 자폐인은 쓸모없는 존재, 사회 발전을 가로막고 정상인에게 부담만 되는 존재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때는 자폐에 걸렸다는 게 곧 저주였지요. 그러나 우리 인류는 냉장고 엄마라는 끈질긴 편견을 극복하고 자폐인을 가두었던 비인간적인 시설을 모두 해체했습니다. 자폐인과 소통하는 법을 찾았고 공립교육 시스템에서 모두가 함께 어울려서 배우는 길을 택했습니다. 백신과 사이비 치료라는 유사과학의 폐해가 엄청났지만 그 역시 진실을 밝혀 극복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폐인을 어느 누구와 다름없이 존엄한 존재로 인정합니다. 사회에서 그들이 살아갈 자리를 마련하고 더불어 살아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자폐인 스스로 자폐를 축복으로 인식하는 시대가 된 거죠. 자폐의 거의 모든 역사라는 책에서 그려내는 자폐의 역사는 정말 파란만장합니다. 폭력과 학대, 착취와 소외, 희생과 비극과 시행착오로 얼룩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그래도 우리 인간은 어떻게든 올바른 방향, 인간적인 길을 찾아왔습니다. 질병이자 곧 저주였던 어떤 상태가 지금은 축복의 대상으로 변했습니다. 그 과정은 그대로 인간이 자기를 올가맨 편견과 차별의 굴레를 벗어던지고 스스로를 해방시켜온 역사입니다. 그런 해방의 힘은 어디서 왔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이성과 공감과 과학의 힘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과학에 묻겠습니다. 자폐는 극복하고 고쳐야 할 질병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뇌라는 신비로운 존재가 발현하는 다양성 중에 하나일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걸 분간하는 힘은 우리가 자폐라는 수수께끼 같은 상태를 둘러싼 모든 장애물을 헤쳐온 역사 속에서 찾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과학은 역사 속에서 바라보았을 때 길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언뜻 보아서 과학책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역사책의 의미를 읽어주시고 귀한 상을 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아태이론 물리센터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항상 힘과 용기를 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